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고엔 호실인 보상 2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끝낸 사망사건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망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실입니다. 소득도 확정이 되어 있고요.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확정할 게 없습니다. 모든 교통사고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80세 먹은 할머니가 새벽 4시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요, 적색 신호였습니다. 적색 신호에 건너고 있는데 파란색 신호에서 오던 자동차가 할머니를 과격한 사건입니다. 과격해서 결론적으로는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를 치르고 보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과실이 됐고, 이런 과실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과실 부분이 변경돼서 사건이 처리가 되게 된 케이스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은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작성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요, 손해사정사들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과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영상에 보이고 계실 텐데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고요, 이 할머니, 80세 할머니 입장에서 피해자가 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주소 나오고 운전면허 있는지 여부, 사고 차량은 뭐였는지 여기 보행자가 나오죠. 그리고 사고 발생 일시,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사고는 20년 7월 6일 날 발생했고 4시 5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새벽이다, 이 부분을 좀 참작을 해 두셔야 되고요. 새벽. 그리고 사고 유형은 차대 사람이었고, 또 사고 원인 중요합니다. 속도 위반했는데요, 차량이 20km 초과, 40km 이하, 일정한 속도, 60km라고 하면은 80km에서 90km, 100km 요 정도 속도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해 내용, 그리고 사고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영상은요, 여기에 대한 간략한 약도인데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예측을 해가지고 도로를 그려놓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할머니가 길을 건너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차량이 속도 위반을 해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가상의 상태를 그려놨고요,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는 가상의 단대, 그리고 보행자는 사고가 나서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칼라로 만약에 프린팅을 하게 되면 잘 나올 텐데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녹색 신호죠. 그리고 여기는 적색 신호였다,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이 사고가 난 거고 이거를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케이스로 이걸 한번 쭉 보시면은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보셨죠? 케이스 2에 있어서 사람은 적색 신호, 그리고 차량은 녹색 신호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확정을 하고요, 이제 그 구체적인 과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과실은 70대 30입니다. 보행자 A는요, 적색에 횡단 개시했고 적색에 충격을 받았다. B자동차는 녹색에 교차로 진입을 했다. 이 케이스에서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적색에 횡단을 개시했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CCTV나 여러가지 근거 자료가 있었다면 녹색의 횡단을 시작하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빨간불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과실이 좀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유족 측 입장에서 그 적색의 횡단을 했는지 녹색의 횡단을 했는지를 못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과실을 변경하는 폭은 좀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첫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과실이 더 많죠. 한마디로 민사에서 바라보는 과실의 정도와 그리고 형사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고를 보자면은요, 보험사에서는
이것이 새벽인점을 감안해서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그리고 이 도로가 짧은 2차선 도로가 아니라 3차선, 편도 6차선인 도로여서 간선도로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요 5% 가산, 5% 가산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기본 과실이 80대 20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피해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멀리 날아갈 수는 없다 주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차의 중대한 과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80%에서 이 20%를 빼니까 60대 40으로 종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시 사건을 맡게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현장 가서도 보고 가족 진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조금 더 주장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더 주장한 부분들은요, 여기가 보니까 일반적인 간선도로가 아니었어요. 주택가나 학교나 상점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부분이어서 여기 보이시나요? 주택, 상점과 학교 이 부분에 대한 과실 마이너스 5%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산을 더 시켜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 부분으로 해서 5% 감산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50대 50으로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보상 금액도 틀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종결을 하고 보험사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꼼꼼하게 보고 내가 가해자일지언정 또는 내가 피해자이더라도 과실 부분이 조금 변경될 취지는 없을지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잘 따져지지 않게 되면은 보상에서 많은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과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사망사고 그리고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 부분에 대한 중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대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보상 호시딘 2호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